네, 오늘 공지부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음 주 토요일인 18일에 줄리아 세션이 대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장소까지 확정이 되면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할 테니 1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는 시간을 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술부장님께서 공지방에 줄리아 기초 튜토리얼 올려두었으니까 그 토요일 세션 전까지 그건 다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님께서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총 3개였는데 뒤에 2개는 너무 생긴 게 험악하게 생겨서 네, 첫 번째 걸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보면은 이 F0 요거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 이런 부등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그린 다음에 각 조건별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영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feasible set이 되고, 이거는 이 feasible set은 convex hole, 그러니까 여기 0,1, 그리고 1, 무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feasible set 을 하고, 그리고 두 부등식이 만나는 점이 여기 5분의 2, 5분의 1, 그리고 여기에 1,0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부터 보면은 A가 x1 플러스 x2이고, 이거는 이게 너무 지금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있는 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 선이 최소화되는 점은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 그래서 5분의 2, 5분의 1에서 최소화가 되고, 그 최소화된 값은 2개 합쳐서 이 x1 플러스 x2에 따라서 합치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이게 그 조건이 음수로 나타나서 여기에서 그 답이 없게 나오고, 그리고 C의 경우에는 x1이 나오는데 x1이 최소화되는 거는 여기가 그 x1이 0이고, 그리고 x2가 0,1,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최소화되는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D의 경우에는 맥스인데, 이 경우에는 그 x2는 x2 이꼴 x1이라는 식을 쓴 다음에 그거하고 부등식하고 만나는 것을 구해서 하면 x1은 x2와 같고 그게 3분의 1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2개 중에 큰 것을 하는 것인데 2개 같기 때문에 3분의 1이 최소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의 경우에는 이게
원형이 나오는데 그 요 식에다가 는 k를 두고 풀어보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요거를 그 부등식인 요 부등식과 만나더라고요. 여기 요거하고는 안 만나게 되고 어, 여기에 있는 요 부등식과 만나게 접하는 데에서 최소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는 k를 두고 여기 요거를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푼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그러면 x1은 2분의 1, x2는 6분의 1이 나오고 따라서 결국에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면은 그럼 최소치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배우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듀얼리티 1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1부에서는 영준님께서, 2부에서는 정현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 겨울방학 세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다들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부 발표 영준님께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얼리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듀얼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듀얼리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듀얼리티는 일단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바라보는 뭐 다른 접근 방법 중 하나인데요. 뭐 컨저게이트랑 다르게 이거는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컨저게이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어려웠었던 문제들도 이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컨셉입니다. 먼저 라그랑지안을 먼저 보자면은 라그랑지안은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웨이티드 썸 형태로 합쳐서 표현하는 건데요. 뭐 이런 최적화식에 있어서 그 라그랑지안을 표현을 하자 하면은 이게 f(x) 그리고 람다 i는 f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고요. 그리고 누 i는 그 i번째 이퀄리티의 멀티플라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여기서 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반드시 non positive한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positive하다면은 여기 람다에 음수를 붙여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라그랑지안의 듀얼 펑션인데요. 그냥 라그랑지안에다가 인피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컨케이브 하냐면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라그랑지안이 어파인 펑션인데요. 이 어파인 펑션의 포인트 포인트 인피멈이기 때문에 G는 그 듀얼 펑션 G는 컨케이브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뭐 마이너스 인피니티도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조건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뭐 부등식은 성립을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조건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듀얼 펑션이 정말로 로어 바운드 옵티멀 밸류를 보장하는지를 보여드리자면은 뭐 어떤 한 피저블 포인트 x 틸다에 있어서 뭐 fi 틸다 x가 0보다 크거나 작고 hi가 0이고 그리고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그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성립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이거는 0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겠죠. 그렇다면은 F0 x 틸다 더하기 뭐 이 서메이션 두 개를 아무리 더해도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저블 포인트에 대해서 듀얼 펑션은 그 옵티멀 밸류의 로어 바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오브 리니어 이케이션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x 트랜스포즈 x고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ax는 b일 때 이게 라그랑지안 펑션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없으니까 람다 생략하면은 그 라그랑지안 펑션은 이렇게 됩니다.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루트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듀얼 펑션은 뭐 거기서 인피니트를 씌운 거죠. 근데 이게 쿼드라틱 폼이니까 미니마이즈 되는 값의 그 x 값을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x가. 그러면은 EX 더하기 A 트랜스포즈는 0이 되는 X 값은 여기에 되겠죠? 요거를 아까 여기다가 여기 X에다가 아까 이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듀얼 펑션이 이런 값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아까 미니마이즈 되는 X 값을 받아서 넣은 거니까 원래 여기다 인피멈이 붙여야 되는데 인피멈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모든 피저블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루에 대해서요. 그 다음 예시로 LP 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C 트랜스포즈 X 그리고 AX는 B,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그랑지안은 이거는 그대로 아까 보셨던 라그랑지안 공식 그대로 넣어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X에 대해서 묶어서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누 그리고 C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누 마이너스 람다 전체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C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누 마이너스 람다가 0이 아니라면은 이게 L이 X에 대해서 어파인 하기 때문에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가지고 implicit constraint로 표시를 해줘서 이게 성립할 때 듀얼 펑션이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도메인에서 성립한다는 뜻이겠고 그리고 P 스타 그 옵티멀 밸류 원 프라이멀 프로블럼에 대해서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누라는 로어 바운드를 제공하게 돼요. 이게 성립할 때만. 그리고 요거는 그 듀얼리티를 조금 그것의 의미를 좀 보여주는 건데 논 콤플렉스한 문제도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x 트랜스포즈 wx 그리고 subject to xi 제곱은 1일 때 그러면 xi가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이건 논 콤플렉스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라그랑지안에 넣어서 표현을 하면은 x 트랜스포즈 wx 더하기 뭐 서메이션 누 i 뭐 xi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교재에서는 뭐 w와 i, j를 뭐 i와 j를 다른 같은 파티션에 넣은 것의 코스트 뭐 마이너스 w i j는 그 다른 셋에다가 분배한 코스트라고 봐서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이해를 한다는데 뭐 그거는 넘어가고 아무튼 라그랑지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듀얼 펑션은 거기다 인피멈만 씌운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이 x끼리 묶고 싶은데 누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고널로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누 벡터를 다이어고널 누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도 쿼드라틱 폼이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겠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W 플러스 다이어고널 오브 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 트랜스포즈 누 이게 성립을 하고 요
이렇게 로어 바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성립할 때만. 그리고 그 교재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푼 예시가 있는데 누를 그 W의 고유값 중 제일 작은 뭐 람다 민으로 또 마이너스 람다 민으로 놓고 여기다가 넣어버리면은 P 스타를 n 람다 민 of 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교재 example로 나오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라그랑주 듀얼을 듀얼 펑션을 컨저기트 펑션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핵심은 알려져 있는 컨저게이트로 듀얼 펑션을 단순화하는 것이에요. 일단은 컨저게이트 펑션을 까먹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까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걸로 이 컨저게이트 펑션으로 듀얼 펑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objective 펑션이 f(x)고 뭐 subject to 뭐 a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x는 d일 때 라그랑지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듀얼 펑션을 여기다가 인피멈을 씌우면 되니까 그대로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컨스턴트니까 인피멈에서 뺄 수도 있겠죠. 그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컨스턴트 그리고 이건 인피멈 안에 들어있는 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인피멈은 마이너스 수프리멈이랑 같기 때문에 컨저게이트가 아까 보셨듯이 수프리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 컨저게이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싶었는데 그 바로 뒤에 좀 좋은 예시가 있어요. 네거티브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건데 일단은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x 로그 x 요거고요. yx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엔트로피의 컨저게이트 그것의 최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x 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넣으면은 그 컨저게이트는 2y-1 이건 컨저게이트 할 때 이그젬플로 나온 거긴 한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최적화식을 풀면은 뭐 이런 오브젝트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펑션 이렇게 있을 때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뭐 f(x) 람다 ax 마이너스 b 그 누 플러스 누 원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인피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컨저게이트로 듀얼 펑션을 컨저게이트 펑션으로 표현하는 거기다가 요걸 넣는 거예요. 그 2y-1을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인피멈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수프리멈 뭐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복잡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그 컨저게이트로 듀얼 펑션을 표현하는 것의 의의입니다. 그 다음으로 듀얼 펑션을 가지고 듀얼 프로블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에 듀얼 펑션이 들어오고 컨스트레인트 펑션에 듀얼 베리어블이 들어오는 애들이 듀얼 프로블럼인데요. 듀얼 펑션이 컨케이브하고 아까 G는 컨케이브하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펑션도 컨벡스하기 때문에 이 놈들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은 D 스타고 그리고 원래 기존의 문제 프라이머 프로블럼 옵티멀은 P 스타인데 얘네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P 스타의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하는 애들이에요. D 스타로. 그리고 이 람다 스타와 누 스타가 옵티멀 for the problem이고 이게 듀얼 펑션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꾸는데 이걸 둘 다 에퀴발렌트한 걸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시로 그 LP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뭐 C 트랜스포즈 X가 오브젝티브고 AX는 B가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컨스트레인트일 때 라그랑지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LP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거를 X에 대해서 묶으면은 얘가 그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되기 위해서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에퀴벌런트한 애들을 에퀴벌런트하게 그 듀얼 펑션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바꿔줘요. 이런 형태로.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요거는 기본 조건이니까 이렇게 붙여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임플리시트한 컨스트레인트인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임플리시트한 컨스트레인트를 익스플리시트 하도록 여기다 넘겨줍니다. 아까 아까 봤던 여기서 추가가 됐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람다가 여기 뭐 A 트랜스포즈 플러스 C가 람다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컨스트레인트를 한꺼번에 합치면은 이렇게 최적화식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게 기존 듀얼 펑션과 에퀴벌렌트하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 위크 듀얼리티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D 스타랑 P 스타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 위크 듀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P 스타 마이너스 D 스타를 듀얼리티 갭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그 논 트리비얼한 것들, 뭐 디피컬트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wo-way 파티셔닝 할 때 이게 쓰였잖아요. 그렇게 이럴 때 위크 듀얼리티가 쓰고 중요한 건 여기 스트롱 듀얼리티예요. 이 D 스타랑 P 스타가 같을 때 이거는 뭐 되게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주로 컴플렉스 프로블럼에서만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 스트롱 듀얼리티가 보장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컴플렉스 프로블럼에 있어서 이거를 constraint qua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심플 이그샘플로 나온 게 슬래터스 컨디션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컨디션이냐 하면은 그 relative interior D 안에 있는 어떤 X가 strict inequalities 여기 등호가 없는 그 FI 원래 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만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strong 듀얼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strictly feasib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inequality constraint, sum of in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어파인 하다면은 그 어파인한 inequality에 대해서는 strict inequality가 성립하지 않아도 그 어떤 x가 여기에 이거를 만족을 한다면은 strong duality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그 mixed strategies for matrix games 이게 있는데 이게 제로섬 매트릭스 게임이에요. 이거를 스트롱 듀얼리티로 통해서 간단하게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플레이어 1은 K라는 선택을 하고요. 플레이어 2는 L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 N, M 이렇게 있어서. 근데 플레이어 1은 PKL을 플레이어 2에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플레이어 1은 그 PKL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을 거고 플레이어 2는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그 랜더마이즈 or 믹스드 스트래터지를 사용해서 아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자신의 선택을 랜덤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아까 이게 플레이어 1에 대한 그 확률, 이게 플레이어 2의 선택에 대한 확률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불해야 하는 값의 기대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플레이어 1은 U 트랜스포즈 PV를 미니마이즈하는 U를 찾고 싶어 할 거고 플레이어 2는 U 트랜스포즈 V를 맥시마이즈하는 V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어 1의 전략인 U를 이미 플레이어 2가 아는 상황이라면은 그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U 트랜스포즈 PV를 맥시마이즈하는 V를 고를 것이고 그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맥시마이즈하는 V를 선택하는 거. 그렇다면은 그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이미 플레이어 2는 자기의 전략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전략은 워스트 케이스를 피하는 거겠죠? 그렇게 자기가 페이해야 하는 지불해야 하는 그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옵티멀을 P1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그 플레이어 2의 전략을 플레이어 1이 알고 있다면은 뭐 아까랑 그 인피멈, 수프리멈이랑 미니멈, 맥시멈이랑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이때 옵티머를 P2 스타라고 할게요. 근데 뭔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P1 스타랑 P2 스타의 디퍼런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전략을 알지 못하고 했을 때 뭐 옵티머리라고 이거를 그 플레이어 1이 지불해야 되는 걸 P1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전략을 알게 되었으니까 P1 스타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P2 스타는 이건 지불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그 전략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전략을 아는 것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스트롱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그 어드밴티지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플레이어 1의 선택에 대한 식을 LP 형태로 구체화하면 이렇게 돼요. 미니마이즈 t, 뭐 u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 to expose u는 1, 뭐 t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니퀄리티가 두 개니까 뮤라는 파라미터를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그 라그랑주 안에 넣어서 표시를 하면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많이 봤던 이게 묶어요. 이거 묶은 이유는 뭐겠어요? 그 어파인 하니까 이게 어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 듀얼 펑션을 듀얼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그리고 뮤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합쳐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플레이어 2의 전략과 에퀴벌렌트 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리고 LC는 피저블 하기 때문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P1 스타와 P2 스타는 같다. 즉 그 상대방 전략을 아는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없다를 스트롱 듀얼리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아까 제가 컨저게이트로 그 듀얼 펑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F가 컨벡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컨저게이트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컨벡스인지를 보여라 라는 과제입니다. 저의 발표 여기까지 있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드백 해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면 오늘은 좀 빨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발표는 정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발표를 맡은 박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5.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각 절이 연결되는 흐름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나중에 숙제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5장 내용이 아마 좀 저희가 앞으로 학기중 세션을 할 때 내용과 좀 연관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발표가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5.3장 내용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앞서 1부 발표 때 영주님께서 듀얼리티나 스트롱 듀얼리티에 대한 개념들을 되게 잘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5.3절에서는 이 개념들이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일 텐데, 이것들의 특징이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하적인 해석을 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네, 무작정 수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간단한 예시를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다음과 같은 이런 하나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을 가진 어떤 프리머 프로블럼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f1x에다가 임의의 값을 대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 값을 u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f0x에다가 대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 값을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t라는 어떤 순서쌍들로 이루어진 집합 g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거고요. 이제 UT 플레인을 그린 다음에 그 평면상에 이제 x를 매핑을 한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모양, 즉 세트 g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여기서 이제 피지블한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이 f1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u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의 최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응하는 어떤 f0x 값, 즉 여기가 p 스타, 즉 프리머 프로블럼에 대한 어떤 옵티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리머 프로블럼에 대한 기하적인 해석이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번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듀얼 프로블럼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세트 G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안의 부분을 벡터의 내적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즉 저희가 정의한 이 듀얼 프로블럼은 이러한 벡터의 내적 값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어떤 람다 값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할 때 저희가 내적 값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벡터와 수직인 상태를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헷갈리시면 이 식을 봐주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이 G 람다라는 거는 일종의 T 절편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계속해서 이 람다, 1의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내려주셨을 때 세트 G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떤 최소점의 이 부분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D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이 부분이 D스타가 되는 걸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직선은 세트 G와 딱 한 점에서 만나면서 동시에 세트 G를 전체 하나의 햅트 스페이스로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모든 가능한 람다 값들에 대해서 람다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즉 기울기를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듀얼을 도출하는, 즉 이 직선을 계속해서 마취다운 시키면서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적용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개만 조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T축과 만나는 점이 점점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해봤을 때 결론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람다 값이 주어지느냐와 무관하게 모든 G값들은 P스타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G의 값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듀얼 옵티멀 포인트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변화 지점, 즉 G의 최대값이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포인트인 D스타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의했다시피 이 문제에서의 듀얼리티 갭은 이 P스타와 D스타의 이 차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없어서 P스타의 값과 D스타의 값이 같아질 때를 저희가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일반적인 케이스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일반적인 풀머 프로블럼이 주어졌을 때 세트 G는 inequality constraint 그리고 equality constraint, objective function 전부에 대한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P스타를 저희가 피지블한 영역 내에서 T의 최저점이라고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라그랑지아는 이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저희가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벡터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듀얼 펑션은 마찬가지로 정의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의 인피멈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면 이러한 부등식은 G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까지는 정의를 그대로 쓴 거고 이 두 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식이 이 라그랑지안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이 프리머 프로블럼과 동일한 제약 조건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는 날아가고 이 벡터 형태는 결국에는 t에다가 어떠한 논 포지티브한 값을 더한 그런 결과값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게 t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t의 하한보다 이 식의 하한이 더 작거나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 때보다는 제약 조건이 없을 때 하한을 더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셋째 줄의 식은 저희가 앞서 정의했던 듀얼 펑션과 동일하죠. 따라서 저희는 P스타의 값이 항상 G 람다 콤마 U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어떤 중요한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심플한 예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프리멀 프로그램의 컴플렉시티와 그리고 스트롱 듀얼리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일부 발표 때 이제 슬레더스 티어럼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프리멀 프로그램이 컴플렉스이고 스트릭틀리 피지블한 X가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면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세트 A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마찬가지로 UT 플레인에 매핑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색칠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세트 G의 U값 또는 T값 중에 적어도 하나가 더 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세트 G에 대한 일종의 에피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세트 A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경우에는 이 0, P 스타라는 어떤 점이 이 세트 A의 바운더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세트 A 안에 있던 다른 점들과 마찬가지로 이 P 스타를 벡터 형태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바로 앞장에서 보였던 부등식에 의해서 이 벡터 형태와 G 람다 콤마 누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를 저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만약에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즉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된다면 이 보시는 부등식은 세트 A의 non-vertical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똑같은 그림에서 프리멀 프로블럼이 컴팩스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세트 A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다면은 여기에서의 P스타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0, P스타라는 점에서 어떤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non-vertical이라는 말에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정의가 되려면 지금 이 strictly feasible한 영역들이 전부 다 한쪽 X 스페이스에 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쪽에 다 몰아주기 위해서는 얘가 수직으로 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값과 같아질 수 있는 어떤 의미의 람다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점이 곧 D스타가 되면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슬레더스 티어럼에 대한 좀 더 수리적인 정확한 증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5.3절 2절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님께서 다뤄주셨던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5.3.3절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약 조건이 없는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의 스칼라리제이션을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프리멀 프로블럼의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4.7장을 공부를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여러 개인 경우를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으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스칼라리제이션을 해줄 때 웨이트를 줌으로써 트레이드 오프를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제약 조건이 없는 다음과 같은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스칼라리제이션을 해줄 건데 스칼라리제이션을 할 때 이 F0X에 대한 람다 값
즉 람다 0의 값을 1로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 값에 맞춰서 나머지 람다 값들을 전부 다 스케일링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서 F0x만 꺼내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스칼라리제이션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람다 0은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람다 값들은 이 F0x에 대한 어떤 포스트 릴레이티브가 된 상태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형태가 이 밑에 있는 다음과 같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프리머 프로블럼의 라그랑지안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머 프로블럼이 컴플렉스했다면 저희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세트 A의 예시와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가 어떤 람다 값에 대해서는 스칼라리제이션 값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5.3장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5.4장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가볍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 포인트라는 개념을 차용해 와서 라그랑주 듀얼리티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5.4.1절에 들어가 보시면 맥스민 이니퀄리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맥스민 이니퀄리티가 무엇이고 이게 듀얼리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맥스민 이니퀄리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어떤 심플한 프로블럼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등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그랑지안의 수프리멈을 구하라 라는 건데 지금 람다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fix가 어떤 부호를 갖느냐에 따라서 수프리멈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을 해서 fix들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면 지금 이 시그마는 어떤 논포지티브한 값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f0x와 어떤 논포지티브한 값의 합의 수프리멈은 당연히 f0x가 될 겁니다. 반면에 fix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그마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것의 수프리멈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라그랑지안의 수프리멈은 f0x 또는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프리멀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를 정의를 할 때 f0x의 최소값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이 전체 식에다가 인피멈을 붙여주시면 그건 결국 f0x의 인피멈이 되고 따라서 P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P스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펑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D스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등식이 P스타가 항상 D스타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되어서 이거 두 개 사이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징하고 나서 맥시마이징한 값과 맥시마이징을 하고 나서 미니마이징을 한 값이 같아지죠.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맥스민 이니퀄리티적 관점에서는 새들 포인트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새들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바로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어떤 점에서의 그라디언트가 0이라는 거는
그 점이 로컬 미니멈 또는 로컬 맥시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로컬 미니멈이 되지 못하고 로컬 맥시멈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새들 포인트의 개념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살펴보고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 부등식을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을 봐주시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fw, z tilda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w 값이 w tilda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봐 주시면 어떤 fw tilda, z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z값이 z tilda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fw tilda, z tilda라는 어떠한 점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인피멈이 되고 어떠한 관점에서는 수프리멈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안짱 그림 형태인 fx, 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요. 이 그림을 이쪽 방향에서 봐주시면 단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 됩니다. 근데 이쪽 방향에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되겠죠. 이처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면 극대값을 갖고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극소값을 갖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점들은 일반적으로는 최적화 문제를 방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5.4절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새들 포인트의 관점을 차용을 해서 얘를 듀얼리티를 해석을 해보자 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의에서 오는 간단한 인상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그랑주 듀얼리티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자면 프리멀 프로블럼은 X스타에서 최소값 P스타를 가졌죠. 그리고 듀얼 프로블럼은 람다 스타에서 최대값 D스타를 가졌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충족이 된다면 즉 P스타와 D스타의 값이 같아진다면 이 점은 어떤 관점에서는 최소값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는 최대값을 갖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라그랑주 듀얼리티에 대한 일종의 새들 포인트이다 라고 이제 그냥 해석을 하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4.3절이랑 5.4.4절에는 이런 관점이 조금 흥미롭게 실생활에 적용된 제로섬 게임이랑 오퍼레이션 관리의 예시가 실려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지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5장의 다른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낯선 듀얼리티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복 속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뭐 스트롱 듀얼리티라던가 그리고 듀얼리티, 갭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잘 숙지된 상태에서 5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 5장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다뤘던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실전적인 최적화 문제를 이제 풀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이걸 풀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1장에서는 일단 스토핑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스토핑 크라이테리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고리즘을 적당히 돌아가게 하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조기 종료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스토핑 크라이테리아를 사용을 할 때 그 스토핑의 기준을 정할 때 듀얼리티 갭의 컨셉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5.5.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다음과 같은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D 스타, P 스타, F 그리고 G F0X를 그냥 편의상 F라고 부르고 G 람다 콤마 2를 편의상 G로 부를게요. 이 네 개의 값들의 대소관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 스타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저희가 앞서 봤던 부등식에 의해서 D 스타는 이쯤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제 풀모 프로블럼이 컴플렉스하다고 가정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그림은 위크 듀얼리티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F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P 스타를 정의할 때 있어서 F의 최소값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P 스타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어떤 범위 내에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저희가 D 스타를 정의를 할 때 G의 최대값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D 스타보다는 작은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그림을 보시고 이 대소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F0X와 P 스타 사이의 차이보다는 F0X와 G 람다 콤마 2 사이의 차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람다 값이 X 람다 노 값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와 관계없이 이 P 스타와 D 스타라는 점은 이러한 닫힌 구간 내에 속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변수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되겠죠. 네. 이 차이를 저희가 뽑은 점에 대한 일종의 듀얼리티 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 즉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뽑은 점이 프리멀 옵티멀 포인트이면서 듀얼 옵티멀 포인트인 경우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겠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요게 전부 다 같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의 요 갭의 크기가 0일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이 갭이 0일 때라는 것은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이 갭을 다루는 문제, 즉 이 갭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 갭을 편의상 입실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이 갭을 0까지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갭을 정해두고 그 갭은 이제 절대적인 차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적인 차이로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값들을 이제 스토핑 크라이테리아인 입실론 값으로 입력을 해두고 그 둘의 차이가 이 허용 오차인 입실론 값보다 크지 않아지는 순간 알고리즘이 멈추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Complementary Slacknes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프리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의 어떤 피지블한 값이 서로의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스트롱 듀얼리티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0X 스타가 지금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을 한다는 상황에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값과 당연히 같아져야겠죠. 지금 요게 T스타고 요게 D스타인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듀얼 펑션의 정의에 따라서 요 첫 번째 줄의 식을 두 번째 줄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두 번째 줄의 식은 라그랑지안의 그러니까 어떤 람다 값과 누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라그랑지안의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미의 X스타를 뽑아서 이 라그랑지안에 대입하든 그 최소값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점들을 전부 다 피지블한 영역에서 뽑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값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날아가겠고요. 요 시그마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논포지티브한 값이 되기 때문에 f0x 스타와 이 값의 합은 당연히 f0x 스타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첫 줄의 식과 마지막의 결론이 식이 똑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네 개가 전부 다 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x 스타가 라그랑지안 값을 최소화하는 값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요 박스 친 시그마의 값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0이 되어야 된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가 0이 된다는 조건을 complementary slackness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non-positive한 값들의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결국 그 모든 항들이 전부 다 0의 값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람다 값과 fix 스타의 값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다시 적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complementary slackness를 왜 배우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KKT 컨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KKT 컨디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좀 더 제너럴한 경우, 즉 non-convex한 어떤 프로블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strong duality를 가정을 하겠고 primal은 dual optimal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X스타는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X값이었어요. 즉, 이 X스타에서의 라그랑지안의 그라디언트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 조건을 저희가 앞으로 stationarity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rong duality와 관련되어서 언급이 됐던 모든 조건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feasibility가 있을 거예요. 즉, primal feasibility와 그 다음에 dual feasibility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complementary slackness, 바로 앞장에서 봤던 그 조건이 달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본 stationarity 해서 총 5가지의 조건이 나올 겁니다. 이 5가지의 조건을 저희가 묶어서 카러시 쿤터커 컨디션, 즉 KKT 컨디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rong duality가 만족이 된다면 프리멀하고 듀얼 옵티멀한 어떤 포인트는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된다. 즉 이제 strong duality에 대한 일종의 필요 조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러한 KKT 컨디션은 strong duality에 대한 충분 조건으로 역시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프리멀 프로블럼의 컨벡시티인데요. 이번에는 컨벡스한 어떤 프로블럼을 가정을 하고 다음에 KKT 컨디션을 전부 만족하는 어떤 임의의 x 틸다, 람다 틸다, 누 틸다의 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x 틸다가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이었기 때문에 우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요 x 틸다에서의 그라디언트가 0이다라는 내용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프로블럼을 컨벡스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니멈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 x 틸다가 얘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값이다라는 보장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정의대로 그대로 이렇게 펼쳐서 써주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얘는
primal feasibility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겠고, 또 complementary selectness 역시 만족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날아가겠죠. 즉, 다음과 같이 strong duality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컴플렉스한 프로블럼에서는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어떤 의미의 X 람다 누의 쌍이 있다면 strong duality가 항상 성립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 포인트가 primal and dual optimal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예시들을 계산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정도는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나오는 거는 살짝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예시인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inequality constraint는 없고 equality constraint는 aff인하고 그 다음에 얘는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얘를 컴플렉스한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KKT 컨디션을 한번 써보면 우선 inequality constraint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dual feasibility와 그 다음에 complementary selectness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겠죠. 따라서 이제 primal feasibility에 대한 식 하나와 그리고 stationarity에 대한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만족을 하는 어떤 X스타와 누스타의 값이 있다면 즉 다음과 같은 벡터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면 저희는 strong duality가 성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때의 요 해의 값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primal problem의 최적해가 되는 거겠죠. 다음에 조금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양옆에 벽이 있고 그 벽 사이에 상자 두 개가 놓여 있고 각 벽과 상자들 사이는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좌표를 0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 용수철의 끝까지의 거리를 x1, 여기까지의 거리를 x2, 반대쪽 벽까지의 거리를 L로 설정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상자들의 너비를 W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도 이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용수철이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원력 때문에 그 용수철에 가해진 일만큼의 에너지가 용수철에 내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값을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인데 여기서 k는 힘 상수고요. 그다음에 x는 그 용수철의 변이, 즉 얘가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수철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각각의 용수철 부분에 내재가 되어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거리를 구하셔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식을 더하신 값이 당연히 용수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두 개의 상자가 서로 교차될 수 없고 또 벽과 상자가 교차될 수도 없다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값, 요 값, 요 값, 이 세 개의 거리가 이제 non-negative한 값을 무조건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등식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제약 조건을 각각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을 키네매틱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용 수철에 가해지는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상자들이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제를 저희가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사실 이 프리멀 프로블럼에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KKT 컨디션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KKT 컨디션들을
feasibility, 그리고 complementary slackness, 그리고 stationarity 이렇게 다 써주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어떤 식들을 전부 다 만족을 하는 그런 값들이 있다면 그 값이 곧 프리멀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KKT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최적해를 구하는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학기 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프리멀 프로블럼을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 경우 듀얼 프로블럼으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거의 다 동어 반복이긴 한데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고 듀얼 옵티멀의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프리멀 옵티멀 포인트가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프리멀 프로블럼이 컴팩스한 경우 이 미니마이제이션이 유일의 x 스타를 갖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x 스타가 프리멀 프로블럼의 피지블한 셋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전자가 성립을 해서 만약에 속한다면 이 점은 반드시 프리멀 옵티멀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적화 문제가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리멀 프로블럼을 다루는 것보다 듀얼 프로블럼의 해를 구하는 게 쉬울 경우 여기서 쉽다는 거는 첫 번째로 저희가 수식적으로 나타내서 그걸 직접 솔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프리멀 프로블럼보다 듀얼 프로블럼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에서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거의 다 5.5절 내용이긴 해요.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을 한다면 듀얼 프로블럼의 해를 구해서 프리멀 프로블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스트롱 듀얼리티, 즉 듀얼리티 갭이 0인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충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Slater's 컨디션이 만족, 즉 strictly feasible한 어떤 점이 존재를 하면서 프리멀 프로블럼이 컨벡스인 그런 경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저희 이번 2부에서 다뤘던 KKT 컨디션을 전부 만족하는 어떤 점이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KKT 컨디션에 대해서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프리멀 피지블 2개, 그 다음에 듀얼 피지블 하나,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조건과 스테이셔너리티 이렇게 총 5개의 조건들로 이루어진 어떤 조건들의 셋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B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KT 컨디션의 해가 프리멀 및 듀얼 옵티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KKT 컨디션을 이용을 하셔서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5장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첫 번째로 콤팩시티가 이래서 좋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KKT 컨디션을 활용한 최적화를 앞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5.26번 문제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린 내용들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를 맡아주신 정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피드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부 발표에서 피드백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학술부장님 혹시 피드백 있으실까요? 네. 오늘 빨리 끝나서 좋지 않나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음, 이것도 짧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KT 컨디션에 관해서 조금 해석을 이해를 할 여지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컴플멘터리 슬랭리스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x, 람다, 누라는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베리어블과 람다, 누라는 듀얼 베리어블의 값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숫자로 얻어냈을 때 그 세 개의 쌍이 옵티멀한 값이다 라는 게 스트롱 듀얼리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컴플멘터리 슬랭리스가 스트롱 듀얼리티일 때 성립한다라는 게 책에 써 있는데 그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섀도우 프라이스라는 게 개념이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바로 뒤에 있는 5.6절에서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라그랑지안 값을 여기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고 해 볼게요. 해본 다음에 여기서 람다와 누를 섀도우 프라이스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섀도우 프라이스라는 거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스트레인트가 릴렉스 됐을 때 얼마나 증가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컨스트레인트로 인해서 제한된 문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x 값은 아예 허용을 하지 않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컨스트레인트를 깨고 람다라는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곱해서 그거를 프리멀 프로블럼의 함수식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f의 값이 컨스트레인트를 조금 넘어가도 좋아. 넘어가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fi라는 값이 원래 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불할 건데 몇 배수만큼 지불할 거냐? 람다 배수만큼 지불을 하겠다. 그 소리인 거고.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 것, 코스트, 코스트는 곧 프라이스. 그런 식으로 이 섀도우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멘터리 슬랭리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음, 만약에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컨스트레인트가 릴렉스 됐을 때 오브젝티브 밸류가 증가를 한 오브젝티브 밸류가 람다 배만큼 변화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가 0보다 클 때 fi가 무조건 0이라는 거는 컨스트레인트가 타이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 만약에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타이트하지 않으면은 요게 뭔가 0보다 작아졌다 쳤을 때 그러면은 어, fi가 변화했을 때 오브젝티브 밸류 값이 더 작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라그랑지안 값이. 그렇기 때문에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의 전제 조건이 스트롱 듀얼리티인데 요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밸류가 더 옵티멀한 값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컴플멘터리 슬랙리스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에 구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멀 듀얼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듀얼 프로블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듀얼 피저블한 y 포인트를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이 y로부터 프라이멀 피저블한 x를 찾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멀 피저블한 x 값을 찾았을 때, 그 값의 쌍에 대해서 컴플멘터리 슬랙리스가 성립하면은 그 값은 프라이멀 and 듀얼 옵티멀이다 하고 알고리즘을 딱 끝내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옵티멀이 아니다. 슬랙리스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오브젝티브 밸류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y를 수정해서 더 옵티멀한 값을 찾아 나간다.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KKC 컨디션 내 조건을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예제에도 그 용수철, 힘이 작용하는 걸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조금 더 그거를 일반화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F0x라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떤 이제, 그냥 이제 값에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입자를 어떤 이제 공간 내에서, 필드 내에서 미니마이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게 미니마이즈 되는 어떤 이제, 그 파티클이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는 포텐셜 필드, 그거를 이제 F0x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니마이즈니까, x에 대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거를 변화를 시키면서 옵티멀한 x 값을 찾겠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FIX,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제한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면이 있어가지고 이 파티클이 여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움직이다가 표면에 닿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를 안쪽으로 다시 밀어내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힘은 당연히 FI를 편미분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레디언트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HIX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양쪽에서 힘이 작용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듀얼 피저블하다는 건 뭐냐? F에 대한 편미분 값이, 그러니까 힘이 원사이드하다 라는 게 듀얼 피저블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컴플멘터리 슬랙리스라는 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fi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 람다 i가 0이 돼야 된다는 게 수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람다 i를 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0이 돼야 된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액티브하지 않다. 포스가 액티브하지 않다. 그런 의미라고 컴플멘터리 슬랙리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책 읽다 보면은 밑줄에 constraint가 뭐 액티브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이셔너리티 컨디션. 그거는 뭐냐면은 F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F0의 힘 값이 컨스트레인트 포스의 리니어 썸으로 완전히 밸런스드 돼 있다. 그러니까 힘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이 파티클이 움직일 어떤 요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KKT 컨디션을 조금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베리어블이 포스들이 힘의 균형을 이뤄가지고 베리어블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요인이 없다.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시 균형하고 이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머신러닝 배우다 보면은 겐이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그런 걸 배우는데 겐 학습을 할 때 경쟁적인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니맥스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두 명의 경쟁자가 한쪽은 베리어블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 한쪽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면서 타겟 분포를 생성한다. 뭐 이런 대충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도 이 개념하고 수학적으로 똑같은 즉 KKT 컨디션은 정말 많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해석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피드백 해주신 학술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마지막 공지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각과 결석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 해장단은 이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 10분 늦는 거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학술부를 발제 준비해 주신 학술부 님에게도 그렇고 연사님에게도 그렇고 모든 세션을 참여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주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 다음 세션부터는 지각 결석 많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번째 세션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